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몇 쪽에 4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쪽에? 페이지 4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 문제인데 10번 문제인데 뭐 10번하고 11번이 뭐예요? 공유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 공유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뭐예요?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자, 이 공유 부동산 있죠? 공유나 총유나 합의 얘기 나오는데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 10번에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답으로 등장하는 건 물론 1번은 뭐예요? 자, 상호명의 신탁에 관한 개념인데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이고 자, 2번, 3번, 4번, 5번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2번은 뭐예요? 거기 공유물 분할 약정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 공유 공동소유의 문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이 공유자 뭐라고 공유자 전원이 뭐 하는 거 이거 공유자 전원이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공동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도 동그라미 3번도 맨 뒤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이고 자, 동그라미 4번은 단독만 나왔죠? 그래요. 5번도 맨 뒤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나오니까 절대 공동으로 나와야지 뭐로 나온다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틀린 답이다. 그렇게 받으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번 문제 그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가 뭐에 관한 문제예요? 합의에 관한 문제다. 이게 뭐에 관한 문제라고? 합의에 관한 문제다. 그럼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합의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 답은 뭐예요? 답은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냐?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절대 합의는 이 등기부상에 민법상 합의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자 갑 합의자 을이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절대 합의는 등기부에 지분을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오면 합의 뭐예요? 합의 지분을 뭐예요? 지분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전혀 틀린 말이다. 절대 합의는 뭐라고? 이 지분을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주의해서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불상은 일단 만약에 뭐예요? 합의자가 세 사람 중에서 만약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 합의자 두 사람으로 합의자 뭐예요? 자, 합의자 명의 변경 있죠? 합의자 표시 명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합의자 표시 명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합의자가 몇 사람에서 합의자가 자, 2인 있죠? 2인에서 뭐예요? 한 사람이 사망해서 몇 사람으로 1인만 나왔다 하게 되면 그 1인 단독으로 합의자 명의 표시 변경합니다. 무슨 명의? 합의자 뭐예요? 합의자 명의 뭐예요?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있죠? 이 변경 등기를 뭐예요? 변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합의자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나왔으면 이거 한 사람이 단독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자,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틀리니까 절대 셋 중에서 한 사람 중이면 두 사람 이름으로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은 뭐예요? 나머지 한 사람 이름으로 합의자 명의 표시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12번 문제 2번처럼 합의 등기를 할 경우에 합의자 이름과 각각 지분비를 기록한다. 이 지분비를 기록한다. 그게 틀린 답이다.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절대 합의는 뭘 기록하지 않는다. 이 지분을 뭐 하지 않는다. 이거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두 사람의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잔존 합의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의명이 뭐예요? 합의명의자, 합의명인 있죠?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있죠? 그거 딱 간순해요. 그 있다를 없다라고 고치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두 가지만 꼭 좀 봐두자.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는 이제 신탁 등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자, 무슨 얘기? 이 신탁이라고 하는 뭐예요? 신탁. 이 신탁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탁 등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장 선출해 놓죠. 그 아파트 지금 거기 거주민 조합원들이 이 조합장 앞으로 관리처분 들어가면 토지등기부에 그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신탁 등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답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누구만이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항상 누가 수탁자가 뭐 한다고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있고, 자, 수익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뭐하고 무슨 등기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예요? 신탁 등기를, 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예, 동시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뭐예요? 환매하고는 달리 별개로 낸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죠? 일괄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 한 장에 뭐라고? 일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일괄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자, 뭐가 이 순위번호가 등기부상의 순위번호가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둔다. 자, 뭐처럼 환매등기처럼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로 신탁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 등기를 같이 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자,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조합원 갑이. 자, 2번 조합장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이렇게 조합장 앞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고 행선을 긋고 무슨 등기? 신탁 등기와 같이 하는데 꼭 제출할 때 신탁 원부 있죠? 이 신탁 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원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에 두 등기를 뭐예요? 같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자,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들이 여러 명이죠. 만약에 수탁자가 자, 이렇게 수탁자가 뭐라면 다수다. 그러면 수탁자가 다수라면 당연히 뭐예요? 자, 합의로 뭐예요? 합의로 등기한다. 공유로 등기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어떤 연유인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신탁에 관한 뭐예요? 신탁에 대한 자, 수수료를 뭐예요? 안 냈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 치자니. 그러면 당연히 3번에서 자, 뭐라고?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라는 뜻을 쓰고 그 고유 재산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몇 번? 여기 요 신탁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2번 뭐라고? 신탁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신탁 등기를 말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나 주등기 하는데 하나의 순위 번호에 두 등기를 뭐예요? 두 개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탁자가 자 다수라면 합의고 항상 기본적으로 신탁 문제에 관련돼서는 주등기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13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가불이라고 다 읽을 거 없어요. 딱 쳐다봐서 그 합의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옳은 문장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는 뭐예요? 거기에 수탁자의 고유재산 됐다. 뜻 쓰고 이거 고유재산 이렇게 쓰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말소등기 하죠? 이걸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핵심 단어가 맨 뒤에 동시 인칭 동그라미 동시. 근데 4번이 답이죠. 왜? 다른 순위 번호가 아니야. 항상 하나의 순위 번호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개의 뭐예요? 일괄 신청 정보를 하나를 일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의 순위 번호를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로 순위 번호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한 장으로 한다. 일괄 신청이라는 건 몇 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처럼 따로따로 두 장으로 내는 게 아니라 몇 장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장으로 뭐예요? 한 장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14번 옳은 거 얘기인데 그 참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일단 거기 대의 있다고 그다음에 뭐예요? 단독 있다고. 그래요. 거기 3번은 이제 합의 맞죠? 그래요. 자, 거기 지금 뭐예요? 4번에는 뭐예요? 4번에는 자, 거기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동시에 신청하고 하나의 순위 번호다. 이게. 그다음에 5번처럼 뭐라고? 단독하면 있다예요. 단독. 무조건 단독하면 있대요. 단독. 항상 뭐예요? 수탁자가 신청하든 수탁자가 말소하든 항상 뭐예요?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15번 문제 무슨 문제예요? 용익 물건이에요. 자,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 물건에 관한 문제다. 용익 물건. 자, 그러면 각종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처음에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객체를 먼저 보고 두 번째 단독이냐 공동이냐 신청인 얘기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근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그건 뭐예요? 보존 등기는 단독이고
잊었는 게는 못 빼놓고 시자 빼놓고. 그래서 이게 일단 신탁이 이 시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소, 수용, 신탁 두 글자인데 잊었는 게 할 때 그 원인이 두 글자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시자만 들어가면 단독이고 그 나머지는 다 공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공동이고. 예컨대 진정명예회복 공동인정. 환매 공동인정 있죠. 그래요. 하여튼 못 빼놓고 시자 들어가는 신탁, 수용.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상소 그거 빼는 거 다 뭐라고 공동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의 물건도 마찬가지. 객체. 객체는 이제 세 가지. 그 객체 세 가지가 뭔데? 첫 번째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는 물론이와 부동산 뭐라고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뭐라 안 되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손가락이 뭐예요? 손가락이 5개 있죠? 우리가 물건은 뭐예요? 민법상 물건은 자 8개가 있어요. 8개 있죠? 8개 있는데 못 빼놓고 자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개 있죠? 이 5개가 자 우리 등기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부동산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 전부나 부동산 뭐라고 5개 중에 일부, 이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건만 등기할 수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용익물건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제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용익물건 3개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하고 저당권 나왔죠? 그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에버랜드 같은데 이런 또 서울랜드 같으면 거기 직원들이 아이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면 해가면서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뭐만 이전등기하고 저당권만 가능하고 부동산의 전부 일부 부동산의 일부 전부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건 일부의 용익물건 뭐 그렇게도 꼭 좀 기억하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자 절대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은 절대 뭐가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죠? 중복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해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용익물건에서 이제 등기할 때 도대체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하게 되면 이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목적 범위가 자 그다음에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전세금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전세권에 대한 그다음에 뭐예요? 그 범위 있죠 범위. 왜 이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따로따로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쓰는데 전세권은 땅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목적이 토지야.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목적이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설정 목적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 계상이 뭔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적 사항이 그래. 임의적 사항은 항상 앞에 그냥 뭐예요? 존속기간을 뭐 한다는 게 존속기간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존속기간을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이 존속기간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원인의 무슨 말이에요? 등기원인의 계약상에 뭐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존속기간에 등기원인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다면 이렇게 약정이 뭐라고 있다면 뭐예요? 기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이 틀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무슨 단어가 이 등기원인에 뭐가 있다면 이 약정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꼭 해 주셔야 된다.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다면 기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문제 어디에 그 15번 문제를 보면 15번 문제를 보면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지상권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그랬죠? 무조건 써야 되겠죠? 지역권도 당연히 목적이죠? 그래요. 임차권 얘기할 때 거기 5번과 3번을 같이 비교해 보면 5번의 임차권은 차임이죠. 임차권이니까 차임이 필요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사항이니까 무조건 제공해야 돼요. 범위도 마찬가지고.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사항이니까. 근데 거기 3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원인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등기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임의적사항입니다. 임의적사항이니까 그냥 앞에 등기원인의 약정이라는 말이 없다면 임차보증금은 기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왔으니까 등기원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등기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등기부에 등기할 기록상 기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예요? 여기 4번에 당연히 뭐예요?
자, 지상권 등기할 때 범위가 뭐라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는, 그죠? 용의물권, 부동산, 이 용의물권,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하다 했죠? 일부. 그러니까 자, 이 5개 물권 중에 일부인 용의물권은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데, 일부에 가능한데 일부 할 때는 뭐예요? 도면 내는 겁니다. 도면. 대장 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도면 낸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여러분 거기 16번 문제 용의권의 설명으로 다시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시효완성을 이루 통행자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뭐 해야 된다는 게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요.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왜? 통행지역권은 뭐예요? 뭐가 아니기, 자, 통행지역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지역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시효완성이죠? 왜? 우리가 시효취득은 민법 245조에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할 경우에 유역지 등기 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뭐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할 때는 유역지 등기 기록에 그 유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고 유역지 뭐예요? 자, 유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관이 직권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뭐예요? 그 승역지가 어디 있다는 걸 기록한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임차권의 차입 시간에 약정이 있죠? 약정이 있어. 약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뭐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써 있죠? 왜? 그것은 한마디로 임의적 사항이니까. 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1필지 1배 지하구 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 첨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특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의 원인한 일부전 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징령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만료전에 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래서 항상 소멸한 후에 한다든가 만료된 후에 한다든가 이제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항상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세권의 일부전 등기는 존속기간이 뭐하고 끝나고 하라. 소멸된 다음에 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번 문제는 등기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에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 등기 기록에 한 사항은 뭐예요? 자, 뭐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만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저기 하지. 이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등본 교부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뭐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만이 그렇다는 게. 자, 그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있죠? 앞으로 소급해서 자, 마친 경우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를 마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3번 봤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예요? 만료된 경우 자,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몇 번이 맞는 말이냐? 3번이 맞는 말이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그 얘기죠?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 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자, 이렇게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관계인의 승낙서. 자, 또는 뭐예요? 이 판결서가 나오죠? 이 판결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일단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자, 우리가 권리 변경 있죠? 예컨대 권리 변경은 저당권의 채권액을 뭐예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뭐예요? 증액했다. 아니 무슨 권리를 뭐예요? 말소하든 말소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 그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순위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돼서 회복을 한다는 거죠. 2순위권자가 그 사람의 이해관계냐. 우리가 묘실 등기 있는데 이 묘실 등기는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와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몇 가지가 자, 이 2가지 있죠. 이 권리 변경하고 뭐예요? 말소 등기가 일단 중요해요. 근데 말소 등기는 말소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같이 치고 하자. 그래서 이승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없다면 있죠. 없다면 무슨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권리 변경되는 없으면 주등기를 해요. 뭘 한다고? 없으면 주등기 한다. 자, 말소 등기나 말소 해보면 등기를 각하해요. 등기를 받지 않는다는 게요. 등기를 받지 않고 각하한다. 이 멸시 등기는
자, 등기관이 자, 건물이 몇이 됐으면 이해관계인데 예컨대 그 을구에 뭐요 전세권이나 그런 이해관계인데 자, 우리가 이 등기를 말소 신청을 받았다. 말소되니까 이승 이재계라고 뭐예요? 자,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굳이 그 멸실 등기할 때 이승판이 없어 하더라도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등기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등기하는 건 등기를 실행하는데 실행할 때 그 등기를 주등기한다는 얘기고 이건 단순하게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자,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니까 멸실 등기를 받아준다. 그런 얘기니까 구별해서 이해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권리 변경할 때 없으면 뭐 한다고 이거 주등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나 말소회복 등기는 당연히 뭐 하는 거 이거 안 받아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등기소에 보관하는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할 경우에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자, 천재지변 이외에는 뭐예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반출이 안 돼요. 근데 등기부와 기타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이나 압수영장에서 뭐예요?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5번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뭐예요?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해두자. 이게. 자, 넘겨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에 관해 틀린 거? 저당권에 관해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18번 문제를 보면 틀린 거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조르지 않는 채권이라 그랬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조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꼭 뭐예요? 꼭 일정한 금액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조르지 않는 거 예컨대 쌀을 빌리기 위해서 예컨대 뭐예요? 감자를 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쌀을 빌리기 위해서 쌀을 일정한 금액을 목조르야 하는 쌀을 빌리고 만약에 뭐예요? 쌀을 빌렸으니까 쌀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그것도 이제 요구하니까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목조르하지 않는 채권 그러면 그 1번 바로 앞에다가 쌀이라고 써주세요. 자, 내가 쌀을 빌리기 위해서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근데 이제 그 채권의 평가액 있죠? 그 평가액, 채권의 평가액, 쌀 갚으라는 채권, 이 쌀값 있죠? 쌀값. 그 채권의 평가액 앞에다 쌀 가격 써놓으세요. 쌀 가격. 쌀 가격을 제거했는데 왜? 항상 저당권 등기할 때는 무엇을 자, 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을 적어야 되니까 자, 그 쌀값을 적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 연등기할 때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꼭 써야 되고 자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이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소유권은 바뀔 수 있어도 자, 이 채무자가 뭐예요? 안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저당권자는 소유권자가 바뀌든 신경 안 써요.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자,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자, 꼭 뭐예요? 채무자 표시해야 된다. 자, 18번이 4번이죠? 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에요? 부동산이 5개 뭐예요? 5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공동담보 뭐라고? 담보 목록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한다. 몇 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일로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하죠? 그래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일부 전등기할 때도 자, 돈을 얼마로 이전하나? 양도액을 꼭 써야 된다. 양도액. 자, 19번도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다만 거기 2번에 자, 2개가 아니라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이거. 5개라 그랬죠? 근데 변제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항상 이 저당권의 필요적 사항은 저당권 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할 때 자, 무슨 사항은 신청서에 쓸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죠? 신청서에 써서 등기부에 쓸 필요적 사항은 항상 뭐예요? 채권액과 근저당일당이 뭐라고? 채권 최고액이에요. 근저당일당 채권 최고액이 있죠? 근데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은 절대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 채무자 권리자 의무자 있죠? 권리자 의무자가 모인 경우에도 다수인 경우도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고 뭐라고? 단일 기재해서 단일 구분해서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딱 쓰면 되지 이걸 채권자 채무자별로 나눠갖고 A 4천만 원 B 4천만 원 C 4천만 원 이렇게 나눠 쓰지 말아달라는 게 단일하게 써라는 게 구분 기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채무자가 누군가 꼭 쓰라 그랬죠 필요일계상 자
채권액과 또 누구 이거? 채무자가 뭐예요? 예컨대 물상보증이 있지만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꼭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요적사항이에요. 응? 자, 그렇게 일단 필요적사항이 그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두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변제기는 임의적사항이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거랬어요.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써 있는데, 약정된 존속기간 있죠.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원인의 약정이란 임의적 계획사항에서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야, 이거는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채권액은 무조건 기재해야 된다. 채권 최고를 기록 기재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채무자 표시는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존속기간 나오면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피납부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아니라 변제기도 뭐에 해당한다고? 자, 등기사항이에요, 거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옳은 것 했는데 변제기는 뭐예요? 무슨 말이 없어요, 여기. 약정이나 뭐예요? 그런 단어가 없죠? 그래요. 약정이 없으니까 임의적 사항이니까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1번은 무슨 단어가 약정된 거니까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만 2번은 무슨 단어가 없어요. 약정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게 맞는 말. 이건 말장난 같지만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법 조문에 기록된 자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용익물권이나 저당권은 필요적 계사항과 임의적 계사항이 있어요. 왜? 자, 도대체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 거지? 자,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그 돈을 얼마 빌려주는가 이런 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런 거 꼭 써야 될 사항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자 옳은 거 그래서 일단 2번이 옳고 자 그 지연 배상액은 등기했을 경우에 한해서 등기할 수에 한해서 저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저당권에 의해 우선 변제된 피납부 채권의 범위에 일단 해당이 돼요. 해당이 때문에 자 거기 그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에서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등기했을 경우에 한해서 담보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채권채별로 뭐예요 채권액을 채권 채무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거 단일 기재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아까 20번에 3번 같은 것은 이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때 있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판결 받고 공도로 하는 게 자 흔치 않아요. 항상 판결 받으면 뭐라고 단독 신청을 기본 제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을 때 무슨 단어 나오면 일단 조합이란 단어 나오죠.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민법상 조합은 맨 끝에 없다라고 끝내야 돼. 이건 신청 적격이 없다. 하여튼 조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하여튼 1번이 맞고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채무자 변경을 원인한 전차 저당권의 변경 등기할 때 변경 중 채무자를 권리자, 변경 후 채무자를 의무자로 공동을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만약에 1번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 먼저 넣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자, 1번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되게 돼 있다. 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이죠. 저당권이다. 저당권 설정되겠죠? 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채권액이 채권액이 얼마? 1억 2천. 자, 1억 2천이. 채무자 갑이단. 자, 변제기. 변제기가 뭐예요? 2021년 4월 27일이단. 권리자 의리단. 그러면 자, 누가 갑하고 을하고 만나요.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재계약하냐면
가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이 저당권을 안고 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직 등기가 안 된 생기죠. 안고 산다고 하니까 안고 산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로 병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되고 이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이 등기 아래 두 사람이 공동으로 1-1번. 1번 뭐예요? 1번 자 저당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변경 등기예요. 원인을 재계약을 해서 뭐만 이 채무자만 누구로 바꾸면 돼요. 채무자만 병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때 채무자 변경을 위한 그 저당권 변경 등기 할 때 변경 전 채무자를 권리자 변경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변경 전 채무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 병이 뭐예요? 병이 채무자 병이 의무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가 설정자 이 설정자가 의무자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지. 엉뚱한 게 이거 뭐예요? 이거 엉뚱한 게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시험 문제 내는 어떤 훌륭한 뭐예요? 훌륭한 나쁜 놈이 아주 훌륭한 나쁜 놈이 이거 여러분 틀리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번만 뭐예요? 민법상 조합나무 무조건 없다. 그다음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인청서에 자 근저당권 자 무슨 등기 근저당권 영자 필요 없죠. 그건 오타입니다. 영자 지우시고 오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인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신청서에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무슨 단어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등기 원인에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을 때 그렇게 들어와야지만이 맞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절대 뭐라고 약정이 있을 때만 쓰지 없으면 꼭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것도 돈 빌려주는 거죠. 그래요.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받은 사람이 돈 빌려주는 거니까 채권채액을 뭐 써야 된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관한 건 지금 방금 거는 뭐예요? 그 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뭐 한번 더 풀어볼까요? 거기 22번 문제 틀린 거 그랬는데 등기관이 소유권 지금 왜 이거 여러분 권리상을 지금 꼼꼼히 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시험 문제 강론이 등기법 강론이 자 이게 한 10년 전부터 강론에서만 5에서 거의 반 문제 나와요. 반 나오니까 하여튼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 22번 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할 때는 지분 기록해야 되겠죠? 자, 주택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자, 권리가 소멸된 거예요. 다만 뭐예요? 등기 명령은 우선 변제라든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를 기초로 해서 연등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쌀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쌀을 빌려오죠? 그래요. 쌀값 평가는 적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할 때 승역지 소유자의 공장물 설치 의무에 약정 나오죠? 등기 원인에 계약상의 약속이 있을 때는 이를 뭐 한다는 거 있어요?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 원인에 계약상의 약정이 있다면 기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의 구분 건물의 신축으로 신축해서 양도한 자의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에 이전하여 약자한 경우 현재 구분의 소유명의인과 공도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사용권을 흔히 뭐예요? 건물 보존 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3년 정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